개입 없이 직접 구체적인 권리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로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관할 행정청이 심사 인용 결정에 따라서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그 전까지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다. 고용보험법에 육아휴직 급여를 줄 수 있다.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규정이 다 요건들이 정해져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고, 네가 국민이 실업을 당했어, 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했어, 애를 낳았어, 출산을 했어, 그러면 노동부에 와서 신청해. 그러면은 행정청이 심사를 해가지고 요건에 맞네요. 네, 그럼 어느 통장으로 입금해 드릴까요? 네, 통장번호 여기 신청서에다 적고 가세요. 신분증 한 장 복사하고 이렇게 다 하겠죠. 네, 그런 것들을 다 해서 끝나야 그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행정청이 이거를 인용을 안 해주고 여기처럼 거부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고소송으로 다퉈라.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개입 없이 직접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수청구, 여기 시간의 근무수당, 내가 신성한 노동의 대가, 이때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라. 다만 이게 이제 사기업이었으면 그때는 사인 간의 관계니까 민사소송으로 가야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사인 간의 관계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건 공법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것 뿐입니다. 야는 항고소송이었고 얘는 심사 인용 결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행정청이 개입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같은 항고소송이면서도 같은 행정소송이면서도 야는 항고소송, 야는 당사자소송으로. 그 다음에 이게 사인 간의 관계였으면 당연히 민사소송이겠죠. 네. 회사에서 만약에 내 월급을 안 줬어요. 그럼 민사소송 걸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는 거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였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정한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보통 행정청이 1차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도 이렇게 심사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이제 그대로 다 이걸 공부했으면 이제 2차 시험지 답안에다 쓰면 됩니다. 요약해서.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도 이렇게 구체적인 발생하는 경우로 이 후자의 유형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네, 행정청의 심사 인용 결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이렇게 거부를 했다. 그러면 이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항고소송, 그러니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지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막바로 치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죠. 절차를 지켜라. 사회보장 수급권은 이렇게 후자 유형에 해당하고, 대법원 판례도 이런 경우, 이런 몇 가지 특수한 경우 빼고는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후자의 유형이다. 행정청이 다 심사 인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서는 후자의 유형 일반적인 경우를 한정해서 본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정하는데, 이거는 추상적인 급부 형태로 발생하고, 이거를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해서 행정청이 지급 결정을 하면, 신청을 하고 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이렇게 된다. 그대로 이 키워드들 다 2차 답안에다 적어주면 됩니다. 급부를 받으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행정청이 거부를 하거나, 지금 거부했죠. 지금 육아휴직 급여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지급을 거부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거부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다퉈라. 결론 나왔죠. 네, 민사소송 아니네요. 틀렸어요. 국가소송 수행자 B의 이런 본안전 항변이 타당하죠. 네, 이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각하를 할지 어쩔지는 이따가 다시 볼게요. 그것도 추가 논점이니까. 그래서 여기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권리를 일단 인정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못 박아서 설명을 해줍니다. 따라서 사회보장 수급권의 경우에 이렇게 신성한 노동을 제공한 시간의 근무수당이 아니고, 이런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 이런 것들은 사회보장 수급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내려줬죠? 네, 민사소송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결론 똑바로 내려주고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안전 항변은 일단 타당합니다. 이제 타당한데, 그러면 이제 본안전 항변이니까 그러면 소송 요건을 결여했잖아요. 네, 이제 잘못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바로 각하할 거냐? 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 각하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음 논점을 좀 써주는 게 좋겠죠. 자,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아까 지금 이 전원 합의체에서 이제 다른 또 논점들이 이런 신청과 청구를 구분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신청과 청구를 구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소멸시효와 어떤 제척기관과의 그런 관계를 논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런 거는 민법의 영역이죠. 네, 그 때문에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 다른 중요한 논점 때문에 이 판례를 갖고 온 것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2차 답안에다 쓸 내용들은 아닙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판결 찾아보고 직접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각하하지 말고 이제 소변경 논점이 있죠. 네. 만약 여기서 소변경이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이제 그냥 본안전 항변이 타당하니까 각하 이래놓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조금 점수를 덜 받겠죠. 그래서 이제 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에 이거 소 변경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가능하다고 판시가 되어 있죠. 2018년도 판례가 있고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네, 이거를 이제 적어줬어야죠. 그래서 소 변경은 왜 하는 거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27조인가요? 27조 사항이었나? 네, 헌법에 되어 있는 규정이죠. 근데 이거를 이 국민들은 백성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백성들이 다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송으로 제기해야 되는지 백성들은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거 잘못 제기했다고 다 각하해버리면 본안전 항변으로 본안전 소송요건 결여로 인해서 각하해버리면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이게 보장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소송 경제 차원에서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지금 딱 이 상황이죠. 네. 항고소송으로 가야 돼요. 행정소송으로. 네. 근데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했으면은 이때 수소법원이 관할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행정소송을 이렇게 하면 그때는 그냥 심리 판단하면 됩니다. 그냥 잘못 제기했어도 그냥 백성들은 무지해서 잘 모를지라도 공무원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판사는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할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근데 관할이 없으면 이때는 할 수는 없죠. 그럼 이럴 때는 이송해 줘라. 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선으로 얘기를 소변경 논점 이렇게 해서 주면은 지금 15점이라서 지금 전원합의체 판결도 써야지. 뭐 지금 이렇게 쓸 게 꽤 많아요. 그래서 그냥 빡빡하게 뭐 이거 키워드 중심으로 쓰면 아마 15점 15줄 금방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각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취지들을 항상 이 취지들 중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소송 경제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또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지금 어디 법원이었죠? 법원이 안 나오나? 아, 여기 서울중앙지법원에 제출했잖아요. 근데 서울은 서울행정법원이 따로 있죠. 서울중앙지법원에도 이게 그 관할이 행정소송 관할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서울행정법원이 따로 있긴 한데 서울중앙지법에도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서울행정법원이 있으니까 서울행정법원으로 행정소송이니까 관할로 이송을 해야 되는지는 이거는 법원 조직법이랑 저도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적어도 됩니다. 네. 뭐 어차피 공인 노무사는 민사소송이 필수 과목이 아니잖아요. 2차 시험에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노무사들은 대체적으로 민사소송 선택 안 하죠. 민사소송이 좀 그런 건 아닌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막연히 모르는 입장에서는 왠지 민사소송하면 되게 막 빡세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사소송이 아니라 그 뭐였지 경영조직론인가 그 선택 과목을 그걸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아마 잘 모를 거고 이런 법원 조직법까지 찾아봐야 되는 이런 거는 그냥 몰라도 됩니다. 네, 이런 것까지 안 적어도 되고 이 판례만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변경 이거의 논점에 대해서만 언급해주면 됩니다. 네. 내가 모르는 것까지 억지로 쓸 필요 없어요. 네. 관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내가 모르면은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고 네, 그게 영리한 거죠. 네. 채점자한테 들키면 안 돼요. 내가 모른다는 걸 채점자한테 들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까지만 써주고 관할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심리 판단하면 되고 관할이 없으면 관할이 있는 곳으로 이송해줘야 된다. 네, 이 판례 내용까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덜렁 각하 그냥 본안전 항변 타당하니까 각하 이렇게 하지 말고 본안전 항변이 타당하기는 한데 이런 취지에서 소 변경 논점을 잊지 말고 소 변경을 해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그 핵심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항고소송 논점이었습니다. 행정청의 인용 결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시간의 근무수당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 받았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답니다. 그랬더니 이 광역시장이 야 이거 너 공무원이잖아.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 거쳐야 되는 거 아니야? 행정심판 전치주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문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위랑 달라요. 여기 국가소송자 이거는 본안전 항변이 타당했죠. 아까 민사소송이 잘못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은 맞지 않습니다. 자, 2013년도 판례를 보면 경력직 공무원 얘기 나오죠. 아까 여기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 지금 지방 소방 공무원이 시간의 근무수당,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 청구했던 사안이었어요. 네, 유사하죠. 네, 여기는 광역시에서 근무하는 광역시청에서 근무하시는 저기 공무원이셨고 여기는 지방 소방 공무원이었습니다. 어쨌든 논리는 똑같습니다. 자, 경력직 공무원은 소방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공법상의 근무 관계죠. 네, 공법상의 법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처럼
여기 지금 사회보장 청구권처럼 그렇게 그 행정청이 인용